시간은 흘러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날의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레이디오 극장 지금 시작합니다. 제2화 전쟁의 전야. 말이 멈춘 순간 1948년 8월 15일 해방 3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중앙청 앞 광장에는 수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사람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우리의 나라, 우리의 정부, 35년 식민지, 3년 혼란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환호 속에서 누군가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38선. 그 선은 여전히 뜨거웠다. 남과 북은 각각 정부를 세웠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통일은 멀어졌고 긴장은 높아졌다. 독립국가의 첫날, 그날은 빛나는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어두운 예고이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50년까지 불과 2년,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누군가는 말했고 누군가는 듣지 않았다. 또 누군가는 알렸고 누군가는 묻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말 그날이 시작이었을까?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전쟁은 말이 멈춘 순간 이미 시작되어 있다. 1948년 8월 15일 오전 10시 중앙청 앞 광장, 이승만이 단상에 올랐다. 73세 긴 망명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그는 마침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나 이승만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공리를 정진하며 국가를 보호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광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아이를 업은 어머니, 학생복을 입은 젊은이들, 일제시대를 견뎌낸 노인들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독립이었다. 이것이 나라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경무대 집무실 취임식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승만의 책상 위에는 한 통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북한군 병력 집결, 38선 인근 이동 활발, 소련제 무기 반입 확인. 각하, 정보부에서 올라온 보고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정황은 아닙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북한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남침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미국도 같은 판단입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네. 우리는 38선 바로 아래에 있고. 각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국가를 안정시킬 때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어. 보고서는 극비로 처리하게. 알겠습니다, 각하. 그렇게 첫 번째 경고는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탄생한 지 하루 된 나라. 그 나라는 벌써 침묵을 배우고 있었다. 1950년 1월 38선 인근 정보부 초소. 육군 정보부 최정호 대위는 매일 북쪽을 관찰했다. 쌍안경 너머로 보이는 것은 평범한 산과 들판이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1월 15일 개성 북방 10km 지점 전차 이동 확인, 수량 미상, T-34로 추정. 2월 3일 철원 북쪽 병력 집결 관측, 약 2개 연대 규모 훈련이 아닌 실전 배치로 보임. 최정호의 보고서는 매주 서울로 올라갔다. 국방부 정보국. 그곳에서 보고서는 검토되고 요약되어 경무대로 전달되었다. 내무차관님, 정보부장입니다. 3월까지의 정보 종합입니다. 38선 전역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병력 증강, 무기 반입, 철도 수송 증가. 국장, 이 보고서를 공개할 생각인가? 공개는 아니더라도 군 수뇌부에는 공유되어야 합니다. 국장,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가? 정부 수립 2년도 안 됐어.
경제는 불안하고 좌익 세력은 여전히 활동 중이야. 이런 보고서가 나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나?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다 말하는 게 국가를 위한 길은 아니야. 미국 정보부도 전쟁 가능성은 낮다고 봤어. 북한이 감히 남침할 리 없어. 소련도 원치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고. 모두 같은 답을 들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전쟁을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상병, 오늘 관측 결과 기록했나? 예, 대위님. 그런데 대위님, 왜 그러나? 저희가 매주 보고서를 올리는데 위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 관측하라고 하더군. 그럼 전쟁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글쎄, 나도 모르겠네.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다. 최정호는 여전히 북쪽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를 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1950년 6월 20일 조선일보 편집국 기자 윤성민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쪽지가 있었다. 군 내부 정보원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38선 전역 북한군 병력 10만 이상 집결, 전차 200대 이상 남침 임박한 것으로 판단됨. 6월 말 추정. 이게 사실이라면 윤성민은 타자기 앞에 앉았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제목 38선 긴장 고조, 북한군 이동 포착. 그는 군 소식통과의 인터뷰, 정보부 보고서 내용 일부,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다. 특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특종이기도 했다. 국장님, 원고 올립니다. 들어오게. 국장님, 이거 일면톱으로 가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 기자, 이 정보 출처가 어디인가? 군정보부 소식통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윤 기자, 자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기사인지 아나? 위험이요? 국장님, 이건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다 보도하는 게 언론의 책임은 아니야.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나? 국민 불안 조성 금지. 이런 기사 나가면 우리 신문사 어떻게 되겠나? 신문사가 중요합니까? 국민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 하지만 신문사가 없으면 보도도 없어. 국장님, 이 기사는 보류야.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윤 기자, 자네 마음은 알아. 하지만 우리는 언론인이기 전에 이 나라 국민이야. 나가 안정되어야 우리도 일할 수 있어. 알겠나? 알겠습니다. 윤성민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찢어진 원고 조각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쓰레기통에 버렸다. 언론의 자유, 진실의 보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날 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는 여름 가뭄 심각, 농작물 피해 우려였다. 38선의 긴장은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다. 1950년 6월 24일 밤 10시 경무대 집무실. 이승만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 통의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38선 전역 북한군 최종 배치 완료. 금일 밤 또는 명일 새벽 남침 가능성 농후. 정말 오는 건가? 여보세요. 카카, 지금 당장 회의 소집이 필요합니다. 국방장관? 지금 밤 10시인데. 그래, 알겠네. 내일 아침 일찍 회의를 소집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평온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잠들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불과 몇 시간 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나? 아니야. 지금 알리면 혼란만 가중될 거야. 내일 아침에 판단하자.
그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다. 마지막 경고마저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집무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시계만이 째깍거렸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서울은 고요했다.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주말의 평화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38선에서 포성이 울렸다. 북한군 약 10만 명이 38선을 넘었다. 그리고 200대로 추정되는 T-34 전차도 남쪽으로 돌진했다.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전선 전역에서 동시에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그것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카카,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뭐라고? 지금이 몇 시인가? 새벽 4시 30분입니다. 전선 전역에서 포격이 시작되었고 전차 부대가 남아 중입니다. 국방장관은 미국 대사는 모두 긴급 소집 중입니다. 하지만 카카, 우리 군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일요일이라 절반 이상이 휴가 중이고 무기와 탄약도 부족합니다. 그래. 여기는 38선 관측소, 북한군 전차부대 남하중, 병력 규모 최소 4단급, 즉각 지원 요청, 반복한다, 즉각 지원 요청. 지원 불가. 전선 전역 동시 공격 중. 각 부대 철수 명령 대기. 철수한다, 지금 당장. 대위님, 우리가 보고했던 게 다 사실이었습니까? 그래, 다 사실이었어.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믿었습니까? 가자. 살아야 다음이 있다. 새벽 5시, 서울의 대부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KBS 방송국에는 긴급 소집된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아나운서는 왔나? 원고는? 경무대에서 원고 받는 중입니다. 빨리 전국에 송출해야 해. 원고 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긴급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서 불법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현재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침착하게 정부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서울의 아침 식탁에서, 부산의 작은 다방에서, 시골 마을의 공동 라디오에서 사람들은 라디오 앞에 모여들었다. 전쟁? 전쟁이라니. 어떻게 갑자기 아무 소식도 없었잖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해? 피난 가야 하나? 시작됐구나. 나는 알고 있었어. 5일 전에 알았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 말할 수 없었어. 윤 기자, 국장님, 우리가 그때 보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나도 모르겠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그날 시작된 것일까? 1월에 누군가는 보고했다. 2월에도, 3월에도, 4월에도, 5월에도 북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6월에 누군가는 쓰려고 했다.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찢어졌다. 신문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6월 24일 밤 마지막 경고가 올라왔다. 내일 새벽 남침 예상. 하지만 그것도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말은 멈췄고 시간은 흘렀고 전쟁은 왔다. 최정호 대위는 6월 28일 서울 방어전에서 전사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고 한다. 저는 말했습니다. 윤성민 기자는 전쟁 중 종군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평생 6월 20일에 찢어진 원고를 기억했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언론의 침묵은 때로 총탄보다 더 많은 것을 죽인다. 이승만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떠났다. 한강 다리는 폭파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강을 건너지 못했다. 그는 후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묻는다. 그 시간은 정말 없었던 것일까? 한국 전쟁은 3년 동안 이어졌다. 300만 명이 죽었고 1000만 명의 가족이 헤어졌다. 반도는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휴전선은 그대로 있다. 역사는 묻는다. 전쟁은 정말 피할 수 없었을까? 만약 1월에 보고서가 공개되었다면? 만약 6월에 기사가 실렸다면? 만약 6월 24일 밤에 경보가 울렸다면? 우리는 알 수 없다. 역사는 한 번만 일어나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쟁은 누군가 알고도 말하지 않은 순간, 누군가 들었지만 믿지 않은 순간, 누군가 써도 실리지 않은 순간에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이 멈춘 곳에서 역사는 흘렀다. 그리고 그 흐름은 폭포가 되어 민족 전체를 집어삼켰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날 아침 5시 라디오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쟁 발발 전 다수의 정보 보고가 있었으나 여러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오판, 국내 정치적 안정 우선, 그리고 정보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3년 1개월간 지속되었으며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약 3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 라디오 극장 전쟁의 전야, 말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